네, 안녕하십니까. KN의 김영진입니다. 오늘 아마, 저번 강의 때 21강이었나요?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다시 보고, 저번 강의가 21강이었네요. 오늘 22강인데, 22강, 원래 이게 21강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됐던 사항인데, 제가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셈블리에서 이제 팩앤고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만들잖아요. 이제 그 모델링을 만들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링크가 걸려 있다고, 다 종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를 모티브로 해서 다른 놈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다른 걸 만들고 싶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모르시면 그냥 컨트롤 C, 윈도우상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옮기세요. 근데 나중에 원래 원본이었던 애가 싹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없애고자 이제 그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던 그 기존의 파트를 팩앤고란 기능을 사용해서 압축을 사용해서 얘를 따로 해서 원래 기존에 종속되어 있는 링크들을 다 끊고 새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팩앤고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팩앤고로 어셈블리나 파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시면은 이제 도면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툴박스 부품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했던 뭐 색상이라든지 데칼 이런 부분들을 다 끌고 와요. 모든 걸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 선택을 해서 끌고 오고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어셈블리 두 개가 들어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폴더로 조장을 해서 이제 폴더로 어떤 다른 경로의 폴더로 옮기면 이제 압축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파트 형태랑 어셈블리 형태랑 이 뭐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도면 이런 것 다 포함돼서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zip 파일로 만들어서 다른 데 보내겠다 한 번에 그러면 따로 이제 폴더에 저장을 해서 그거를 압축을 해도 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zip 파일로 바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냥 이제 딴 데 보낼 때 그럼 zip 파일로 바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접두사나 접미사를 추가해서 만약에 1차 시안이에요. 1차 시안. 1차 시안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1차 시안 다 마무리하니까 2차 시안이 나왔어요. 뭐 PDM을 쓰시면 뭐 히스토리 관리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윈도우 상에서 하신다 그러면 뭐 이제 접두사나 아니면 접미사를 추가해서 만약에 아니면 프로젝트가 변경이 됐을 때 그 대신에 이 프로젝트가 동일하게 가나 이제 조그맣게 소소하게 몇 개를 수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접두사나 접미사를 추가해서 다시 저장을 누르시면 다른 데에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면 잠깐만 제가 PT를 끌게요. PT를 끄시면 요걸 보시면은 요건 다른 모델이에요. 다음 강의에 실습할 모델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요 부분을 오늘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시면 파일에 팩앤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체크를 하시면 그 관련된 그 정보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 접두사나 여기 접미사를 이렇게 해서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폴더는 여기서 찾아보기를 통해 갖고 지금 요거는 제 그 PDM 그 폴더인데 요거 말고 제가 그냥 만약에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냥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폴더 선택을 하고 여기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택된 부품들이 일단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경로를 보게 되면 보시면 유저 델 데스크탑 그래서 바탕화면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탕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테스트로 저장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유동적으로 해서 프로젝트 넘어갈 때나 뭐 아니면은 다른 데 업체에 좀 신속하게 보낼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윈도우사 이제 그 프로그램 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거고요. 요게 아니면 아까 전에 그냥 그 폴더로 제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에 여기 요게 아마 제일 상위 어셈블리일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른쪽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가 있는데 여기서 팩앤고. 그래서 솔리드웍스 파일을 옮기실 때는 혼동이 되지 않게 뭐 이동이라든지 대치 그리고 아니면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링크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성이 깨지면 파트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오른쪽 누르셔서 솔리드웍스 그리고 여기 팩앤고 이름 바꾸기 대치 이동 뭐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사용하셔갖고 항상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팩앤고는 요렇게 설명을 하고요. 지금 팩앤고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벌써 6분이 지나가서 조금 난감하긴 한데 그리고 뭐 나머지 사항들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금방 이제 어셈블리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메이트에 대해서 다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걸 다 얘기 드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는 어셈블리에서 뭐 솔직히 저희가 반도체 설비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아마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뭐 이제 기계적인 체인 요소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것만 해서 올려놓을게요. 아마 그것만 해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리면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어셈블리에 이제 상위 어셈블리 찾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를 만들고 나서 어셈블리랑 그래서 다 한 폴더에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고 막 어셈블리 안에 어셈블리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내가 도대체 어셈블리 이름을 뭘로 해놨지라는 뭐 물론 내가 이름을 지정했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어셈블리 나 좀 보자 그래서 열었는데 이제 뭐가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잠깐 제가 화면을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화면 이동을 하면 지금 요 부분 너무 제 요거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데 너무 훅훅 가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상위 어셈블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뒤에 이제 요거 끝나고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상위 이 빠른 필터를 좀 잘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다 해놓으면 우리가 물성치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트를 사용하셔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어셈블리 상태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만든 파트에 만약에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재질이 부여가 돼 있어요. 재질이 부여가 돼 있으면 그 재질의 물성치 한해서 비중이라고 그러죠. 뭐 비중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얘가 끌어당겨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값들이 얻어질 수가 있죠. 질량, 볼륨, 뭐 이런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하면 그 면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면적이 총 얼마냐, 그래서 이 면적이 나온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체를 보면은 질량 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량 중심 어디냐? 그러면 요게 질량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질량 중심 표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량 중심 피처 작성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든 파트의 질량 중심이 어딘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뭐 이제 요런 것들은 작은데 요런 거 말고 반도체 설비인데 이제 뭐 체인 블록 걸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후크 걸어서 이제 뭐 호이스트로 옮기실 때 체인 블록을 어떻게 해야 좀 질량 중심이 맞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걸 통해서 뭐 이제 계산하면 좋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은 서실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해외로 납품을 하시거나 이럴 때 보통 이제 상차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크레인이 얼마 정도 되는 거를 할 수 있을까? 보다 예전에 했던 거는 막 계산하고 막 이제 이 정도 자재가 들어갔으면 얼마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물성치를 통해서 바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얼마 정도 가감을 해서 이제
이제 좀 더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성치 계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섭 탐지, 이제 만들고 났는데 조립했는데 안 맞아요. 그거 솔직히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섭 탐지를 통해서 지금 여기 예제에는 요 부분이 지금 간섭돼 있다고 지금 나오는 거라서 간섭이 0.5mm만큼 돼 있다. 0.5mm만큼 요렇게 요쪽에 지금 간섭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콘들은 다 요렇게 해요.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아이콘 탐지를 통해서 누른 다음에 계산을 하면 이렇게 간섭 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파트 두 개를 설정해서 여유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값의 최소값, 최소값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격이 얼마 정도 되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기존에 앞 시간에 배운 부품 이동을 통해서 충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 검사를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움직이는 이제 회전체인데 어느 정도 이제 반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반경 안에 팩터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를 움직였는데 어디 걸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근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실행 성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요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이제 좋은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든 부품 대신에 선택 부품을 클릭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을 줄이는 거죠. 검사해야 될 부분을. 그래서 조금 딱 보고 싶은 부분만 선택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좀 더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끌기 파트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마우스를 끄는 부품에서 충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끌지 않으면 그냥 검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복잡한 공명 같은 거 무시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복잡한 공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면이잖아요.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얘가 좀 솔리드웍스에서 좀 인식을 하는데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긴 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다 링크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셈블리 내에서 파트를 변경해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해도가 아니라 일단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셈블리 내에서 변경한 데이터 값이 이제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금 말로만 했는데 벌써 또 6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내용이 어셈블리 찾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폴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를 통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이게 안 뜨신다 그러면 여기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 한번 끌어갖고 한번 펼쳐보세요. 가끔 좀 그런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펼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트 누르면 파트만 나옵니다. 그래서 빠른 필터를 좀 사용해 보시는 거. 어셈블리는 파트 빼고 어셈블리는 이렇게 어셈블리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셈블리가 여기 두 개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간단해요. 근데 어셈블리가 많다. 그럼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위 어셈블리 이렇게 하면 딱 최고로 위에 있는, 최고로 탑에 있는 상위 어셈블리 하죠. 그리고 이런 필터들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 데이터 갖고 왔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필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좋은 거는 모든 파일 보기에서 이름 알면 그 이름 클릭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열겠습니다. 일단 열고 자 이제 물성시 계산이란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실습하시는 그리고 이런 게 없고 지금 전체 보기를 제가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계산이란 탭이 있습니다. 계산이란 탭에서 물성치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해서 이제 나와요. 요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요거는 그냥 또 하나의 팁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웠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어떤 파트를 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어셈블리를 다 볼 게 아니에요. 어셈블리 볼 거면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근데 어셈블리만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이 해당하는 요것만 보고 싶다. 그럼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하나에 대한 물성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셈블리 안에 있는 다른 파트 아니면 멀티바디였을 경우에 바디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 이 바디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옵션을 통해서 이제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바꾸실 수 있고 정확도도 좀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질량 중심 표시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서 덮어쓰기란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파트의 질량을 제가 그냥 임의로 덮어쓰는 거예요. 계산한 값이 아니라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죠. 우리는 만약에 설비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우리 사급품을 사잖아요. 모터 같은 거. 근데 모터의 무게를 우리가 이제 솔직히 파트를 만들면 모터를 구하면 좋은데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업체에다 무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무게 얼마냐? 그래서 무게가 얼마 나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무게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최상위 어셈블리 여기 이 상태에서 값을 환산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시면 질량 덮어쓰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딱 끄면 지금 그냥 끄면 돼요. 확인 같은 게 없어요. 끄면 여기서 질량 중심이란 게 지금 여기서 생겼어요. 그래서 위치가 지금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걸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요 간섭 탐지 요런 것들 통해서 이제 간섭 탐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요것만 지금 클릭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 상위 어셈블리에서 여기서 그냥 계산 누르시면 돼요. 계산 누르시면 지금 여기 두 개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 어디가 지금 이렇게 영역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간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품 보기 이러면은 뭐 그냥 뭐 요렇게 해서 요 부품이다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뭐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한번 만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빠르게 보여드리면 여기서 지금 탭 누르면 없어지는 거 아시죠? 탭 누르고 제가 여기서 잠깐 수정을 할게요. 여기서 요 부분을 눌러야 되나? 지금 5.25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제가 5mm로 한번 바꿔볼게요. 5mm로 바꾸고 여기서 강제 재생성 한번 하세요. 컨트롤 Q나 컨트롤 B 누르면 이제 왜냐면은 변경된 상황 어셈블리 상태에서 변경을 하면 인식이 이제 재생성하기 전까지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Shift 탭 누르면은 다시 원래 상태 돌아옵니다. 없어진 부품들은 그래서 없어진 부품 다시 표시했고요. 여기서 간섭 탐지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산 그러면 간섭이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셈블리 상태에서 간섭 탐지하고 빠르게 수정하고 그 데이터들은 어차피 이제 어셈블리에 종속되어 있는 거니까 파트에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부품들은 일단은 원래 다 숨겨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숨길게요. 간단하게 요 두 개의 부품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숨기기 누르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간격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유값 확인 누르시고 요거와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계산 이렇게 하면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해서 도움말 보시면 돼요. 많이 궁금하시면 지금 도움말이 안 나오는데 요거는 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요거는 아마 이 여유값이 10mm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요거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유값 뭐 무시된 거 옵션들도 또 보세요. 저는 일단 베이직하게 이런 기능이 있다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충돌 검사였죠. 충돌 검사인데 원래 지금 보면 이 부품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요거는 또 거리 메이트가 한계점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움직이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면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메이트를 다시 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만약에 90도까지 움직이게 되면 요 정도까지 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걸려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셈블리 가셔가지고 부품 이동, 그 다음에 프리드래그, 그 다음에 충돌 검사, 그리고 뭐 선택 부품 아니면 모든 부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 부품을 클릭하시고 뭐 이제 복잡한 공명 무시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요거를 아이고, 지금 잠깐 제가 다시 할게요. 선택 부품,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제가 저희 선택 부품 탭에 있어서 그러네요. 다시 선택 부품 하고 여기서 지금 요게 제가 내용을 조금 잘못 알고 있나 봐요. 모든 부품을 하세요. 충돌 검사 요소. 저 부분은 조금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프리드래그로 회전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딱 걸리죠. 그러면 딱 걸리면 지금 걸리는 부분이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딱 걸리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간단하게 간섭이 된다. 그리고 메이트를 만약에 한 개로 정해 놓고 하시면 좀 더 낫겠죠. 왜냐면 돌아가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해서 충돌 검사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제 부딪히면 소리 나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옵션에 있고요. 면 하이라이트,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정 부분은 아마 뭐 지금 설정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요거 오늘 요거는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를 제가 그냥 60으로 바꿔 볼게요. 6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컨트롤 Q로 강제 재생성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일단 파트에 대해서 오류 난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요거 저는 요런 것도 못 봅니다. 걸려 있는 거. 다시 원해서 해놓고 60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 파트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파트를 열었는데 지금 더블 클릭하면 60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53으로 바꾸겠습니다. 53 원래 치수. 그런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Q 해서 재생성 해주시고 그 다음에 꺼주세요. 그러면 물어봐요. 변경사항을 저장하겠냐. 그러면은 얘를 눌러주시면 이제 업데이트를 지가 하고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53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나 파트 열기를 통해서 열어갖고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셈블리 상태에서 파트를 편집하셔서 그 파트에 반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유동적인 이제 그 모델링이나 이제 설계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만져보시는 거에 스킬 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내에 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만들고 나면 분해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해가 되는 분해도를 좀 작성을 하면 이제 현장에서도 좀 편하고, 그래서 분해도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23강이네요. 2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강의에는 이제 도면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